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시작한 거예요? 네, 벌써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오늘 장소가 좀 바뀌었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곳입니다. 긴급 촬영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자소서에 대한 내용의 실전편의 요구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목별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구체적인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얼굴을 나오기가 좀 부끄러워하시는 우리 S모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선생님 궁금하신 것부터 질문해 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자소서가 한 4가지 요소로 우리가 작성을 하는데 일단 대부분 동의한 것 같고요. 이제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면 일단 보통 학습 경험에 대한 요구가 있거든요.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좀 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해 오신 것처럼 말씀 잘해주셨는데 네. 1번 항목 대입 자소서에서 들어가는 게 바로 학습 경험 요소가 대입 아니고 나오죠. 고입입니다. 아닙니다. 대입에서 1번이 네, 맞죠. 학습이 예. 맞고요. 고입에서는 1번 항목이 잠시 후에 따라서 4번 항목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학습 경험과 관련된 부분은 천자 쓰게 돼 천자.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교과와 관련된 부분으로 보셔야 돼요. 자, 구체적인 팁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와 관련된 내용은 일단 생활기록부에서 수치화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가장 강력하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쓰기보다는 지원하는 전공과 맞춰서 가는 게 좋습니다. 지원하는 전공의 과목에 대한 학습 경험을 쓰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등급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수업 때 있었던 내용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학교 수업 중에서 본인이 어떤 토론 활동을 했다든지 발표를 했다든지 이때 한 가지 더 꿀팁을 말씀드리면 단원명까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원명이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죠. 단원명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했느냐가 구현될 때가 좋죠. 이게 어디랑 연결되냐면 생활기록부의 과세트. 그렇죠.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 요 내용이 일치되면 이게 완성이 드래곤볼이 모여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을 미리 출력해서 그렇죠. 확인해 받는 게 좋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좋은데 많은 경우 그걸 따로 분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경험과 관련된 요소를 쓸 때는 학교 내에서의 활동,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교과, 그리고 단원까지 나올 때, 그리고 본인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녹여내야 되니까 참 어렵죠. 천자에서 네.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자라고 하는 것은 띄어쓰기 포함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쓰기 전에 프로그램에서 확인하시면서 가야겠습니다. 천자 되면 고민이 생깁니다. 씁니다. 뭐뭐 했다. 이거 네. 이제 또 경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의식적으로 자기소개를 할 때 높임을 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안 해도 됩니다. 경어를 썼을 때는 글자 수가 문장 수에 따라 다르지만 훨씬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뭐뭐 했다. 예의 바르지 않아 보일까봐, 그걸로 떨어질까봐. 그걸로 떨어질 일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 떨어졌다면 다른 이유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유가 다르다. 네, 네. 평어로 가고 대신에 면접 볼 때는 경어를 써야겠죠. 그랬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끝나겠네요. 네. 네. 어떻게 답변이 1번에 대해서는 되셨는지요? 예, 충분하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들어가도 될까요? 네. 우리 보통 학교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서술해서 본인의 경험을 쓰라고 하는데 이 학교 생활이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팁을 주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분리가 돼 있죠. 현재는. 근데 지금 고2 학생들, 고1 학생들은 통합이 됩니다. 1번과 2번 항목이 합쳐지게 되는데 앞에서 1번은 교과 활동이었고 2번은 비교과. 네. 비교과 4대 영역. 자율.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동아리. 동아리. 그다음에 봉사. 네. 그다음에 진로인데 동아리에 자율 동아리 됩니까? 되죠. 활동 내용을 기재할 수가 있고요. 근데 왜 생기부에는 이제 더 이상 자율 동아리 기록할 수 없잖아요. 이게 지금 과도기의 측면이 있습니다. 소논문 작성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 활동을 쓸 수 없는데 현재 기존에 기록되어 있었던 부분들,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하는 자율적인 동아리 부분을 생활기록부에는 기재가 안 되지만 자소서에는 어느 정도 어필이 될 수 있습니다. 어필을 할 수 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게 2번 항목에서 질문했던 것 자체가 학교에서의 활동이라는 거죠. 그 외부로 연결이 되는 거는 주의사항에서도 계속 강조되고 있지만 기재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수상 관련된 부분을 쓰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 이것도 역시 안 됩니다. 주의사항을 꼭 유념하셔야 되고 팁을 말씀드리면 자동 봉진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원하는 진로와 관련된 진학과와 관련된 거를 추출해서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그냥 내가 했었던 특별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전공과 관련된 경험 요소들을 뽑아서 가는 거죠. 그리고 많은 걸 녹여내고 싶은데 못한다.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기부에 다 있어요. 생기부에 다 있고 그중에서 특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내지 두 개를 선택해서 넣는 거고 요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팁인데 실패 경험도 좋습니다. 실패 경험. 본인이 기대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게 되면 극복하지 못했어도 괜찮나요? 극복을 못하면은 극복하고 싶은 마음만으로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나의 뭐 강점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돌려서 보면요. 그래서 좀 진솔한 게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자소서를 평가해 보게 되면 그냥 기본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안 좋았었던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들도 이런 있습니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자소서 사실 경쟁률이 엄청나잖아요. 10명 뽑으면 200장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00개를 다 읽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읽죠. 그래요? 읽긴 읽는데 네. 요즘엔 시스템이 좋아서 필터링이라는 걸 써요. 프로그램이 있어서 예전에 이 학생이 지원했었던 그러니까 이 학교에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그래서 동일한 문구가 들어온 거를 잡아내는 시스템들이 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들 되게 피곤해 하십니다. 의식적으로 썼던 문장들이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시스템에 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가에서 써준 문구들 이런 것들도 다 잡아내는 게 있어서 근데 이걸 다 놓고서 기본적으로 읽는 거는 맞아요. 근데 맞는데 물리적으로 많기 때문에 안 읽는 거 아니냐. 뭐 아까 저희 들어오기 전에 선풍기 얘기해 주셨어요. 옛날에 선풍기 날렸는데 예, 잉크 많이 묻어 있으면 무거우니까. 그래서 잉크를 많이 써야 된다. 요즘에 뭐 그런 건 아니고 전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자기소개에 대한 부분들을 읽긴 다 읽는다. 하지만 무언가 변별된 요소를 보여줄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비교과에서 이제 자율, 동아리, 그다음에 진로, 봉사는 생기부 안에 있는 것만 써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 벗어난 거를 쓰기가 어려운 게 학교 내에서의 활동이기 때문에 생기부에 있지 않은 내용을 썼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문할 수 있고 또 의심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면접관께서 맞아요. 이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완전히 숙지가 돼 있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면접에 대한 요령까지도 연결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서 이거를 뭐 검증하는 문항들도 나오기 때문에 다 일치가 될 필요가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대답이 되셨으면 세 번째 질문. 예,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우리 세 번째가 보통 인성 요소를 적어주기를 바라는데 이게 학생들은 대부분 인성하면은 성격으로 연관을 지어요. 그래서 그냥 본인의 성격이 좋다, 그냥 성실하다 이렇게 쓰고 마는데 보통 성장 스토리가 담겨야 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어느 요소를 또는 어떤 그 강점을 부각하면 좋을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왜 우리 학생들의 학교의 동아리에는 그렇게 문제가 분란이 많은가? 많은지, 네. 뭐 리더십을 발휘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패턴화가 됐습니다. 동아리에서 분쟁이 있었고 그 갈등을 조정했다.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갈등이나 이런 상황에 노출된 적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좀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해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등학교 단계부터 아이들이 경험하는 모든 부분들을 역사처럼 누적을 시켜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드라마틱하게 뭐 일들을 겪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비슷비슷한 수준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한 게 경험의 전부여서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녹여내는 게 중요한데 참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성격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하냐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느냐 뭐 패턴이 되죠. 협동, 그다음에 뭐 배려,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건데 너무 거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거창할 수도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경험하지 않은 걸 쓰는 건 큰 우가 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막 심층 면담을 하면서 이 부분 좋다 해서 여기에 이제 MSG를 쳐서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인간극장으로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거는 고등학교 혹은 이제 중학교 때의 일들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인성적인 요소는 뭐 학교 안에서라고 하는 범주를 주게 되면은 뭐 동아리 쪽으로 갈 수밖에는 없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광범위한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어렸을 때부터도 쭉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좀 마찬가지인데 어려웠었던 경험을 녹여내는 거 필요합니다. 징계가 혹시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나한테 치명타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 부분을 공식화시키는 거예요. 뭐 나의 어떤 실수로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극복하고자 했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솔직하게 담아내면 그것 또한 꽤 괜찮은 자소서로 볼 수 있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왜 그 학교에 대한 자기가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교에 대한 열정이나 또는 그런 열의를 보여라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인성 요소에서 가능하겠네요. 이게 지금은 4번 항목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참 좋은 말씀이세요. 그럼 바로 이어서 4번 질문을 해주시죠. 이 학생들이 보통 당락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는 4번인데요. 보통 지원 동기예요. 귀하는 이 학교에 왜 오게 되었나. 근데 이제 학생들은 대부분 직업 얘기를 많이 꺼냅니다. 내가 장차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학교에 지원을 해요. 근데 그것이 일단 맞는지와 아니면 좀 더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쓰는 게 더 옳은지를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4번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토리로 쭉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4번에 지금 있는 항목이 1번으로 올라가 있어요. 왜 내가 이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묻게 되는데 대학 문제에서는 4번으로 빠져 있고 지난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대학들은 이 항목은 없습니다. 그렇죠. 4번이 없고 선택적인. 이화여대는 이 부분 안 봅니다. 남학생들하고 상관이 없겠죠. 이런 경우는 진로와 관련된 부분을 역시 녹여내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겹쳐요. 2번하고 3번에 해당하는 내용들하고도 상당 부분 겹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학교를 지원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학교에 대한 목적. 네네. 이제 추상적으로 가면은 조금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 학교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맞습니다. 이미지를 오히려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생들 면담하다 보면 이 과거를 쓰는데 왜 B라는 과거는 아닌데? 라고 하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로 성적에 맞춰서 지원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어떤 부분이냐. 해당 학교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학교의 정보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권학이념 그리고 교육과정 구성 등등등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단순하게 숙지하지 마시고요. 비슷한 레벨 혹은 유사한 학교 걸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변별점이 생겨요.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죠. 못했던 거네요. 고려대와 연세대가 있습니다. 두 학교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녹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과학고가 있어요. 경기과고가 있고 서울과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재 학교죠. 네. 이 학교들이 있다. 그런데 나는 왜 굳이 여기를 지원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한성가고와 세종가고의 차이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과거의 타이틀을 달고 있어도 도대체 두 학교의 차이가 무엇이어서 내가 여길 지원했는지를 어필해야 되는데 자, 팀 나갑니다. 그 학교만의 독특한 교육 활동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언론 검색해 보세요. 그 학교에서 했었던 여러 홍보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자소서 쓰면은 여태까지의 나의 진로 노력 그리고 이후에 어떤 진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적게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진로 노력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 맞춰서 그 맞습니다. 학교의 열정을 담아서 활동하겠다라는 게 들어가면 굉장히 유리하겠네요. 굉장히 정 선생님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부모님들 자소서 쓰기 전에 그 해당 학교에 관련된 기사
그리고 아니면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우리 아이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줬고 꿈을 이쪽 학교로 잡게 됐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입에서 뭐 현실적으로 다 점수 맞춰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이 학교 이 과에 지원하는 당위성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기 혹시 선생님 질문 혹시 또 있으실까요? 저는 아직 충분하고요. 네, 이 정도 팁이면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자신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제가 질문이 하나 생겨가지고 전 늘 이런 글을 쓸 때마다 첫 마디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문장. 제가 또 국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전 첫 문장이 모든 걸 좌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첫 문장보다는 실제 내용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천자 그리고 800자 정도 되는 짧은 글일수록 첫 문장에서 압도하는 무언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아주 긴 글 1500자에서 3000자 되는 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데요. 첫 문장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지원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다 보면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첫 문장에서 무언가는 압도할 수 있는 어떤 문장을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는 논리적 쓰기의 대표적인 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도 일종의 MSG는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만 제가 드려볼게요. 네. 인성 요소를 다루는 거에서 제가 지도했었던 아이 면담하고서 썼던 건데 첫 문장 이렇게 갔습니다. 19 곱하기 19. 는 혹하죠. 그렇네요. 구구단이네요. 궁금해지는 겁니다. 이게 뭐였냐면요. 인성 요소를 쓸 때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바둑에 대한 이야기를 썼던 거예요. 굉장히 임팩트 있네요. 19줄, 19줄.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변수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눈에 사로잡게 되는 거죠. 네, 이미 뭐 진학한 지 꽤 됐으니까 제가 자유롭게 풀어놓는 이야기인데 19 곱하기 19. 이게 첫 문장의 힘인 겁니다. 순간 몰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풀어나가는 거예요. 바둑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변수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바둑을 배우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야, 저는 소름이 확 돋는데 정말 그래요? 임팩트가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은 어찌 됐건 우리가 문학을 배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게 몰입시킬 수 있게 흡인할 수 있는 힘인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아이들과 첫 문장 만들어보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팁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만큼. 네네, 오늘 뭐 여기 에어컨도 안 들어서 되게 덥고 화질이 평소와 달랐을 수 있는데 모쪼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편 또 긴급하게 찍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금 이곳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